현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까지 했죠. 다섯 번째가 이제 친할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지난 시간 영상을 한번 또 참고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자, 안에서는 호랑이, 밖에서는 양이 되지 말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하면서 밖에서는 좋은 사람, 좋은 상사, 좋은 선배, 후배, 좋은 친구 되면 안 됩니다. 자, 굳이 둘 다 못하겠다? 차라리 가정에 충실한 것이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웃된 이는 바로 부모고 형제요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하는데 나머지 관계들 속에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나의 근원이 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원이 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 나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맺게 된 관계들이 바로 이제 학교에서 만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나의 선택을 통해 맺게 된 관계들 속에서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나의 근원입니다. 근원. 나의 근원. 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기르셨고, 오늘에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자,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수한 가정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기본 틀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자, 가정을 꾸리면 안 됩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독립해서 혼자 살아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 일곱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길어요. 나의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다니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남편 욕하는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그런 생각은 제가 듭니다. 제 정말 가까운 분들 중에 제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 사람들 만나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아낙네들이 있으니까 저도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자기 아내, 남편 욕하고 다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도 자기가 선택한 자신의 남편, 아내 전혀 비난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남편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속은 타들어가겠죠. 그러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 보다 옳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가 선택한 관계라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인간의 관계 가운데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부부 입장에서 자녀가 세상에 존재하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더 앞선 세대는 거의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었죠. 서로의 입장보다는 집안 환경,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의 결정이 우선시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요즘 태어났으면 절대로 결혼도 못할 사람들도 결혼한 경우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성적, 객관적 판단을 하는 올바른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괜찮은 분들이요. 정말로 제대로 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떤 그런 괜찮은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하에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은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냐? 아직 정말로 제대로 된 가치관도 성립되지 않기 전에 조혼을 한 경우에 실패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요즘으로 이제 돌아와 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순전히 지금은 지 맘대로 결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 맘대로 결혼해요.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연애 상대로 삼습니다. 연애하는데 허락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연애를 해요. 또 결혼을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또 결혼하라고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물론 이제 어전 엘리트들의 정략 결혼 이런 거 제외하고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해요. 내가 찝었고 내가 만났고 내가 결혼했어요. 부모가 반대해도 이겨내고 결혼 끝까지 해버리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닙니까?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말해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럴 줄은 몰랐다고? 처음에 그럴 줄 알았까니? 하면서.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속은 것도 자신이고요. 속아서 선택한 것도 자신입니다. 속아서 결혼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사기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라고 해놓고 고소는 안 하고 애를 갖습니다. 낳습니다. 키웁니다. 또 속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습니다. 심지어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어메 주여.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특수성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외부에서 보기에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부만의 특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과거와 같이 어떤 과거 세대처럼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배우니까 또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지하가림 할 줄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것과는 달리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나름 판단도 잘하고 취미생활을 비롯해서 자기계발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지식은 정말로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없음도 나 자신 때문인 거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의 선택에 따른 관계를 욕하는 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자,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결합 플러스 정신적인 결합, 즉 마음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을 그랬습니다. 즉 일심동체인 관계를 욕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고 또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해는 합니다. 오직 징그러우면 그러겠는가? 자,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또 이해를 정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영상 보고 또 희원어리가 저런 생각하고 있네, 절대로 말을 내가 안 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7번째 원칙이 좀 길다 보니까요, 벌써 이제 9분이 이제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제 원칙이 있습니다. 나머지 8, 9, 10 하면은 10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고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원어리였습니다.